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단어 2개를 순서대로 제시해 볼게요. 여러분은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오르는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단어입니다. 사과. 어떠세요? 너무 익숙한 단어라 평소처럼 아주 쉽게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같은 단어를 들었지만 그 단어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떠올리셨다는 겁니다. 사과. 이렇게 텍스트로 떠올리신 분들도 있을 테고, 빨갛고 새콤달콤한 사과의 색깔이나 모양, 맛이 떠오른 분들도 있겠죠. 이 사과는 이미지가 너무 세서 어느 쪽인지 애매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텍스트가 떠오른 건가? 이미지가 떠오른 건가? 그쵸? 그럼 이번엔 조금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단어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유. 어떠신가요? 자유라는 텍스트가 머리에 뜨시나요? 아니면 휴양지에서 쉬고 있는 나의 모습, 설레이며 여행 가방을 싸고 있는 나,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텍스트가 더 강하게 떠오르셨을 겁니다. 이 간단한 실험이 우리가 얼마나 머리로만 느끼는 인간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대부분 그렇게 떠올리도록 학습되어 왔습니다. 특히 한국 교육 구조에서 오는 언어, 추상, 개념 중심 사고 때문이죠. 한국은 글로 배우고, 글로 암기하고, 글로 정답을 맞춥니다. 이미지적 사고나 공간적 상상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안 쓰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뇌가 자동적으로 사과하면 개념, 즉 텍스트로 연결되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어 자체가 조사체계의 문장 중심 언어입니다. 또한 맥락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어의 의미, 개념, 문장 구조 순으로 언어적 회로가 돌아가게 됩니다. 더불어 평가 방식이 정답 중심인 한국 사회에선 이미지보다 텍스트가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미지는 해석이 다양해져서 꼭 맞는 정답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텍스트 기반 사고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안전한 사고라는 인식이 굳어집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언어적 사고라고 합니다. 반대로 서양권은 시각적 사고를 많이 씁니다. 스토리텔링, 이미지 기반 설명, 비유와 사례, 시각적 전개가 많아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비율이 높죠. 근데 이게 우리가 겪는 우울함과 무기력감이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의 언어적 사고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처음에 제시했던 사과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애매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서는 꽤 명확히 갈리셨을 거예요. 다른 걸 좀 더 들어볼까요? 자존감, 슬픔, 기쁨, 외로움, 괴로움, 고독함, 이런 단어들 어떠신가요? 아마 대부분 머릿속에 타이핑되듯 글자들이 바쁘게 오고 갔을 겁니다. 이렇듯 언어적 사고는 감정에 대한 이해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감정은 원래 단어가 아니라 감각이라는 거죠. 언뜻 생각해봐도 감정은 원래 머리가 아니라 몸에서 시작되는 감각이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언어적 사고가 워낙 강하고 또 강화되게끔 학습되다 보니 감정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몸으로 느끼는 것을 어색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회피형의 특징, 즉 감정에 한두 발짝 떨어져 단어로만 말하는 구조와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껴지는 감각이 외로움인데도 몰라, 다 그냥 짜증난다, 이렇게 대충 라벨을 붙이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름표를 짜증이라 붙여놨기 때문에 진짜 감정, 그 외로움은 해소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짜증난다고 말할 때 듣는 상대도 언어적 사고를 하는 경우엔 표정이나 상황, 미세한 감정 변화를 읽지 못합니다. 그냥 제가 좀 짜증났나 보다 하고 넘어가죠. 그게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나도 모르겠는 그 감정 속에서 혼자 외롭게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위험한 땅이죠. OECD 기준으로 한국의 위험한 선택률은 오랫동안 최상위권입니다. 특히 10대부터 40대에서는 1, 2위. 물론 많은 원인들이 있죠. 학업, 취업 경쟁, 장시간 노동, 노인 빈곤, 체면 문화, 실패의 낙인, 거기에 참고 견디는 걸 미덕으로 아는 문화까지. 그리고 여기에 머리로만 생각하고 감정을 밀어내는 언어적 사고가 밑바탕에 기름을 붓습니다. 우울이나 불안 연구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추상적 언어적 반추.
답이 없는 문제를 계속하지만 정답을 내리지 못하면 틀렸다고 느껴버리는 사고죠. 예를 들어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이런 문장은 머릿속에서 계속 빙빙 돌 뿐 답을 낼 수 없습니다. 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 연구에서도 같은 내용을 떠올리더라도 시각적 사고보다 언어적 사고를 할 경우 우울감과 불안이 더 길게 유지되고 문제 해결이 잘 안 된다고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장면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떠올리면 기분이 훨씬 빨리 회복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언어적 사고는 부정적 생각을 오래 붙들어 놓고 시각적 사고는 감정을 빠르게 움직입니다. 감정이 머릿속 문장으로만 갇히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다. 다들 그렇지 뭐. 살기 싫다. 그냥 하는 말이지. 이렇게 감정을 틀린 문장처럼 잘라내버리는 거죠.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머리는 합리적인 문장으로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건 원래 비합리적이잖아요. 참아라, 버텨라,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서사까지 얹혀지면 이 한계가 무너질 때까지 심각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참 이게 처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미안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아껴라, 자존감을 높여라. 말로는 다 아는데 정작 어쩌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진짜 그렇게 해준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현재 지금 나의 감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상상할 때조차 시각적 사고를 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경치 좋은 어딘가를 걷고 있고 거기에 햇빛, 공기, 표정, 웃음소리 같은 장면을 떠올리지만 한국처럼 언어적 사고자가 미래를 상상하면 머릿속에 엑셀이 켜집니다. 월급은 이 정도, 나이는 몇 살, 경력은 몇 년, 경쟁력은 자격증, 이런 텍스트와 조건으로만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건 그 엑셀표에 자격증 더하기 하나 하는 게 전부고 그걸 목표로 버티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희망이 느껴지지 않고 불행하고 우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5년 뒤엔 좀 살만해지겠다 이거잖아요. 살아볼 만한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가슴이 두근대고 뭉클하고 동기가 되어서 힘을 내는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 머릿속에 띄어진 그 결과값이 계산상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답에 가까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버티거나 무너지면 마이너스가 되는 흑백 논리에 갇히게 돼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감정적으로는 도무지 정말 버티기가 힘든 그 상태를 우리가 꾹꾹 눌러 담고 살아가게끔 내 등을 떠밉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지 사고를 훈련하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말과 논리로만 생각해왔죠. 그래서 감각의 언어를 잃었습니다. 이제는 그 균형을 의식적으로 되찾는 훈련이 필요하죠. 다양한 이유로 이 영상을 찾아오셔서 이 지점까지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훈련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중에 10중 8구는 아직 직접적으로 느껴보지 못해서 필요하다는 감각이 없기 때문이지 정말 필요하지 않은 정말 괜찮은 상태는 아닐 겁니다. 왜냐면 저부터도 나는 강철 멘탈 될 때까지 버티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소위 감정에 할애하는 시간을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매사에 효율을 찾던 인간이었거든요. 인생의 어느 지점부터인가 좋아하는 음악, 공연, 영화, 산책, 그림 등등 마음이 간질간질해지는 당시엔 좀 순수 낭비로만 보이던 모든 걸 내려놓고 집요하게 일에만 매달렸고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이뤘다 싶을 때부터 이게 말 맞다나 점점 진짜 멘탈이 맛이 가더라고요. 야, 이건 나 뭐하고 있는 거지? 나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나 뭘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 사고와 또 저의 치우쳐진 사고 방식으로 꽤 오랫동안 무너졌었고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효과를 보고 저를 회복할 수 있게 했었던 방법들을 몇 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단순한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인지행동 치료와 그 하위 기법인 심상치료 같은 실제 임상 연구에서 우울, 불안 완화와 행동 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훈련법이에요.
첫 번째, 장면처럼 그려보는 겁니다. 상상은 계획보다 강합니다. 두 번째는 추상 문장을 구체화해보는 거죠. 머릿속을 현실로 끌어내는 연습입니다. 세 번째는 몸을 쓰는 겁니다. 생각보다 몸이 더 빠릅니다. 네 번째는 감정을 세분화하는 것이죠. 이건 결국 나를 이해하는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멘탈 관리법이 아니라 언어 중심의 사고를 감각 중심으로 되돌리는 훈련이죠. 이 훈련들은 분명히 매몰된 이미지 사고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죠. 근데요, 이거 자세히 설명드리면 진짜 해보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도 아실 테고, 물론 제 경험상으로도 그랬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방법들은 설명할 때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데 실행하자 하면 막막해집니다. 마음 먹고 한두 번 시도를 하다가도 이게 맞나 싶어지죠. 이건 숙제하듯 검사를 받는 구조가 되었을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저와 달리 의지가 강력하신 분들은 혼자서도 해내실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참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실존 경험으로 내가 몸소 느끼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처럼 인지행동 치료 방식을 가져와서 공부하듯 되짚으며 가기보단 몸이 먼저 느끼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싱잉볼이었습니다. 뻔한 명상 얘기하려고 하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눈을 감고, 사실 저도 이런 거 잘 못합니다. 명상하는 법도 찾아보고 흉내도 내보고 호흡법이나 숫자 세는 수간식으로 집중력을 높여도 보고 이런 거 해봤는데, 그걸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느끼는 걸 이걸로 어떻게 내보내는 거지? 이런 물음표부터 머리에 자꾸 뜨고 생각이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훨씬 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이 싱잉볼을 만지고 울리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 싱잉볼을 울리면서 머릿속에 띵 이런 글자가 뜨기 전에 그 울림을 그냥 귀로, 몸으로 느껴보는 겁니다. 그 소리와 파장이 크고 떠오르는 텍스트가 정확한 가사나 단어가 아니고 소리를 표현하는 그냥 의성어기 때문에 시각적 사고 훈련에 용이해집니다. 흥미로운 건 이렇게 소리를 감각적으로 느끼다 보면 머릿속에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겁니다. 바로 이게 이미지 사고의 시작이에요. 감각 자극이 언어 이전의 뇌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그 울림이 시각적 이미지나 기억으로 확장되는 거죠. 그럼 각자만의 장면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영상에서 본 듯한 이 음파가 내 몸을 막 감싸고 있는 장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적한 어느 절에 돌계단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심리학에선 이런 일종의 리추얼 자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감정일기, 이걸 직접 종이에 서걱거리는 연필로 적어보고 틀리면 지우고 하는 그 과정들, 음악을 듣는 것도 휴대폰 터치 한 번으로 듣는 것보다 LP를 꺼내고 닫고 올리고 바늘을 얹히는 행위, 시대가 급변할수록 불필요해지는 또 비효율적으로 비춰지는 그 행위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게끔 몸에 알림을 줍니다. 이 싱잉볼도 마찬가지인 거죠. 꺼내서 올려두고 손으로 쓸어주고 직접 울려줄 때 내 손끝에서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그 감각, 그게 바로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점점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그 감각을 몸이 먼저 인식합니다. 짧게는 몇 분, 취향에 따라 더 길어지는 그 시간들이 나에게 속 시끄러운 너를 위해 주는 시간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이게 진짜 재미있는 게 이건 쉬우니까 자주 하게 되거든요. 시작할 때, 하는 도중에, 마무리할 때 갑자기 울컥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엄청 사랑하는 엄마예요. 좋은 아들이 되고 싶고 착하게 잘 살고 싶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부모 마음에 걱정되니까 조바심에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막 이렇게 타박만 하시다가 어느 날 너도 참 열심히 살았다, 참 고생했겠다, 이런 위로와 칭찬을 받는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던 저를 위해서 선물을 받게 되는 느낌, 그게 스스로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느껴지는 스스로에게서 위로받는 그 감각은 사실은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나 이렇게 하나로 보지만 이건 뭐 제가 종종 이야기하기도 하는 내면 아이, 뭐 이런 군데군데 구멍난 부분들이 참 많겠죠. 그때마다 덮어놓고 없는 셈 치고 살았던 지금의 내 눈밖에 나 있는 내가 인정받고 고마워하는 그 느낌이 듭니다. 우울하고 불행하게 느껴지고 행복하지 않다면 정말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은 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사소하겠지만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어쩌면 제 인생 자체가 된 그 인사이트들을 더 구체적으로 뭐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종종 댓글이나 뭐 보내주시는 메일을 보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려운 뭐 기법이나 이론을 뭐 설명하고 있기보단 실제로 제가 살아낼 수 있었던 방법들을 공유하는 방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감각과 장면에 잠깐 머무는 그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이미지 사고를 위한 훈련,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우울함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뭐 속이 너무 깝깝해서 멋모르고 이것저것 샀었어요. 근데 뭐 써보니까 어떤 건 소리가 좀 탁하고 어떤 건 이상하게 좀 뭐 느낌이 좀 안 와서 금방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은 샀다가 버리기도 하고 어떤 건 친구 주기도 했죠. 이번에 실질적인 내 경험을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막연히 그냥 싱잉볼 써보세요 하면 이게 저처럼 시행착오 겪는 분들이 생기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써보고 괜찮았던 걸로 골라서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처음 싱잉볼을 접하는 분들이 야 이거 뭐야 하는 실망이 좀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먹고 해봤는데 생각 같지 않을 때만큼 김 빠질 때도 없잖아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인지행동 치료 4가지 훈련 방법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따로 블로그에 올려서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한 번씩 이것도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싱잉볼과 인지행동 치료 방식이 잘 결합된 게 최선이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뭐 떠올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뭐 감정을 나눠 보세요,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굉장히 막연하게 들리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의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싱잉볼을 치시면 그 시간을 들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인지행동 치료 그 훈련 방식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했지? 어떤 감정이 들었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떠올리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훈련 방식을 숙지하고 이렇게 하시기보단 조금 편안하게 접근해도 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말미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이게 뭐 거칠애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진심입니다. 어쩌면 이것 또한 살아냈던 과거와 살아가는 현재의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비추어 보내는 뜨거운 응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실전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